여러분 안녕하세요. Let It Be Essential 해나 해리슨입니다. 제 이혼 여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제 속은 정말 다 들어가요. 지난주부터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언젠가는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한 번에 막 너무 막 폭풍처럼 오니까 이게 좀 감당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애들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아이한테 진짜 할 짓도 아니라는 거를 너무너무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시간은 또 갈 거고 제가 젊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에 집중하고 다른 거에 집중해서 우울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다행히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지만 제가 하고 있는 DIY나 에센셜 오일 그 다음에 저의 브이로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건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계속 제 채널에 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제가 아주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여정을 여기서 공유할까 해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제가 뭐 여기서 감출 이유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고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5월 달에 그한테서 저 이제 나가라고 제안을 받고 5,000불 줄 테니까 나가라고 제안을 받고 안 나간다고 했더니 며칠 뒤에 5만 불 줄 테니까 나가라고 해서 안 나간다고 했다가 제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생각을 저도 해보고 나오기로 결정을 해서 이야기를 잘 해서 나오게 돼서 아파트를 구했어요. 구했는데 뭐 이 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 헤어진다거나 이혼한다거나 이런 단어는 없었고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너는 일 열심히 하고 할 거 하고 다른 건 변함이 없고 애들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애들을 이제 데리러 갔는데 데리러 가기 전에 저한테 제 그 주민등록번호, 미국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운전자 번호, 그리고 제가 돈 얼마를 버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갑자기 그 서류를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금시초문이었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뭐 언젠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나오는 게 아무튼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심장이 뛰어가지고 이제 끝나자마자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이제 차에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랑 맨날 일주일에 2번, 3번씩 만나가지고 카드 게임 하는 친구가 있어요. 70살이 넘은 카드 게임 전직 변호사, 이혼 변호사는 아니었고 변호사 출신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확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도 화가 식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걔가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네가 나랑 살았지 걔랑 살았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하도 이제 한국 사람 특성도 있고 열받으면 이제 흥분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심장이 막 너무 뛰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 근데 애들을 데리러 간 거였기 때문에 애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그 기분으로 제가 애들을 데리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제 마음에 있는 소리가 다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한테 갈 것만 생각하고 기다리는 애들이니까. 둘째를 불렀는데 못 나오게 하더라고요. 근데 둘째가 막 나간다고 해서 걔는 나왔어. 큰애는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나왔어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무슨 말 할지 들으려고 계속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차고에서 왜 따라다니냐고 그러고 제가 이제 차에 타서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지금 너무 이 감정 조절이 힘드니까 일단 한숨 돌리고 좀 이따 다시 데리러 오거나 전화를 할게. 전화를 꼭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때 이제 실갱이를 조금 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거기서 또 확 깼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경찰에 오기 전에 갔어요. 떠났는데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다 뭐 산산조각이 난 것 같은 집에도 맘대로 저 아직 그래도 결혼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걔는 이제 시간이 그냥 걔라고 할게요. 걔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는 이미 다 선임해서 다 해놓은 거예요. 이미 다. 진짜 완전 뒤통수 맞아도 제대로 맞았고 걔가 그 짜놓은 그 변호사 친구랑 짜놓은 그거에 저는 너무 아주 순진하게 걸려 들어가지고 된 거예요. 돈을 주기로 한 게 있었거든요. 1년 동안 밖에 나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비용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조인트 어카운트가 있잖아요. 조인트 어카운트를 지가 마음대로 싹 다 빼고 다 해놨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신용카드도 제 이름도 싹 다 빼고 어, 다 처리를 해놨더라고요. 은행 계좌가 막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어요. 제가 들어가서 볼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보는데 걔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얘기만 고지고대로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얘랑 이 사람이랑 어떻게 저 많은 15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시간은 아닌데 어떻게 살았지?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애들 둘이나 낳고 같이 그 키운 그게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경찰에다가 신고할 때 저는 확 깼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이웃들한테 완전 다 등을 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빅딜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제 제가 일요일 내가 수목금토 데리고 있다가 일요일 날 데려다 줬어요. 왜냐면은 보통 피아노가 월요일 날 아침에 있거든요. 방학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데려다 줬는데 피아노가 또 캔슬된 거예요. 미리 알려줬으면 안 갔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큰애한테 문자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일로 오고 싶다고. 너무 거기 있기 싫다고. 근데 또 제가 데리러 가는 건 문제는 안 됐는데 오늘 또 액티비티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또 거기서 실갱이가 벌어지고 해가지고 애가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바로 또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갔더니 저한테 그 이제 가고 있는 중에도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애가 자기를 대하는 그 투가 수요일 이후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수요일 날 지가 나한테 한 게 있는데 경찰 부르고 다 한 게 있는데 그리고 또 애는 저랑 계속 있었잖아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식탁에다가 이혼 소장 쫙 펴놓고 포스트잇에다가 다 붙여놓고 애가 그걸 모르길 바라는 거니?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 네 친구랑 맨날 통화하면서 내 얘기하고 이혼 얘기하고 얘가 그걸 모르길 바라는 건 아니지? 네가 한 걸 생각해봐. 그랬더니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해서 구구절절 문자가 왔어요. 조심하겠다고. 그리고 뭐 그 친구는 이 결혼의 중간에 제가 오죽하면은 너의 갓 친구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걔랑 결혼한 것 같아.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근데 뭐 안 하는 건 그건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다 갔어요. 데리고. 그러고 나서 액티비티 끝나고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어제 데리고 갈 때 그랬거든요. 큰애가 필요한 만큼 네가 데리고 있으라고. 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물건은 여기 다 그냥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으니까 물건 다 여기 두고 갔고 데려다 달라고 하라고 여기까지. 만약에 안 된다면 그냥 엄마가 데리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보낸 상태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이거를 뭐 잘 끝나는 그게 없다는 거는 저도 대충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이런 사람이랑 여태까지 살았구나 이런 딱 생각이 들면서 애들한테 정말 포커스를 100% 맞춰서 뭐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어제 집에 와가지고 큰애가 막 우는데 너무 막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얘는 그 둘째가 아직 어려서 괜찮은데 큰애는 이제 티네이저 되기 직전에 그 나이여가지고 그런 걸 보니까 진짜 뭘 위해서 이렇게 아까 낮에 갔다가 2시간 만에 저한테 다시 왔는데 원래 오늘 구몬이랑 태권도가 있었는데 큰애가 태권도 안 한다고 완전히 진짜 throwing a fit 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애가 집에 가자마자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하에서 그냥 따로 계속 혼자 있으면서 저한테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떻게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절대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애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태권도를 검은띠를 땄거든요. 한 작년 말에 땄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땄고 이걸로 평생 할 거 아니니까 좀 쉬어도 좋을 것 같다고. 애가 너무 하기 싫어하니까 굳이 그것도 태권도가 적은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쉬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계속 안 된다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웬일로 자기도 이제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쉰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끝나자마자 다시 데려다주고 갔어요.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guys. Bye.